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발제를 위해서 광주에서 멀리 와주신 이민원 교수님께 발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원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정수도가 필요하고 행정수도를 장차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대책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괄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성장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자치 물권의 시대죠. 자치 인가감 발전, 자치 발전의 시대인데, 우리 세종시 문제가 아까 2002년부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장 문제, 한국 경제 정체된 성장 문제도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고, 또 자치 발전도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위해서 이뤄내야 되고, 또 세종시 수도화가 미진하다면 자치분권도 추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등등의 생각할 거리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자치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치 발전에서 세종시의 그 수도화, 완전한 세종시는 어떤 의미를 또 갖는지, 그리고 세종시 완성화, 수도화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과제를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경제 과제, 그리고 행정수도, 요건데요. 한국 경제에서 자치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됐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그럼에도 한국 경제 성장은 더뎌지고 있고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국 경제의 속성, 그러니까 모방 경제로 지금까지 온 요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거고, 또 공정 경쟁 분위기를 확립해서 4차 산업에 적합한 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완화를 방치를 하면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성장 정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과제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세 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득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걸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을 좀 올려주는 정책인데, 임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혁신성장, 4차 산업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보면
소득 얘기를, 임금 얘기를 기업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하면서 혁신적으로 성장하라, 규제 철폐, 4차 산업 지원 등등 이걸 한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경제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나? 이거 역시 그 불공정 거래 이걸 막으면서, 그리고 또 혁신성장 이런 걸 하면서 임금 통제할 수 있을까? 임금을 통제하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 역시 세 가지 컴비네이션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경제정책이 상당히 이제 좀 지체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정책, 이 강력한 정책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온전한 자치 발전을 시키는 것이 그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게 왜 온전한 자치 발전이 가장 강력하냐를 일일이 설명할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자치 발전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그건 다 아시죠. 하지만 지방 분권은 지금 좀 미흡하죠.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여전히 심하고 이제 지역에도 4차 산업혁명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은 자치를 통해서 4차 산업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자치를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 발전의 3대 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혁신성장 여전히 해야 된다. 그 균형 발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 분권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과제를 묶어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 과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아주 강력한 정책 하나가 이거를 끌고 가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라는 아주 강력한 세종시, 이것이 자치 발전의 플랫폼으로 되어야 한다. 이게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 발전의 플랫폼으로 행정수도 세종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새 도약기에, 지금은 저는 국가가 새로 도약하는 기까지인가 생각해요. 이 국가의 새 도약기에 자치 플랫폼으로서 또 강력한 행정수도 세종이 필요하다. 국가를 이제 세 단계로 본다면 국가 형성기, 그러니까 이 형성기는 우리는 많이 지났죠. 그리고 국가 중흥기도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세 번째 국가의 새로운 도약기인데 이제 국가를 이제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수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로 이제 세종시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될까? 이 답으로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가 조금 오래 끌므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적 피로감이 지금 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수도 관련된 세종시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관심도가 이거 상당히 미약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인 지방분권형 개혁, 익히 아시다시피 좌초된 것이 이와 관련된 현안이죠. 그래서 여기다 문제점이랄까 하면 또 좀 생각해 볼 점이, 이 피로감이 이렇게 계속되면 행정수도 완성이 좌초된다. 또 이 지역의 관심이 좀 미미하다는 것으로 봐서 국민적 지지 없는 행정수도 완성 이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 또 헌법 개정 혹은 위원 결정의 재심 없이 완전한 행정수도 추진이 가능하겠냐? 이거는 힘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완성의 3대 과제로 앞에 이야기를 반영해서 행정수도를 조기에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가시화해야 된다. 조기에 가시화해야 된다라는 과제 하나하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라는 과제 두 번째 과제를 제시를 하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이것만을 또 하나씩 뜯어보면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뭐냐?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단계별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우선 단계별 대책을 보면은 1단계로 우선 행정수도 조기 가시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행정수도 조기 가시화가 뭐가 있겠냐? 예를 들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 같은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2단계로는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수도권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 되고, 충청권 이외의 비수도권의 적절한 균형발전 정책도 제시해야 되고 그렇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 단계별 대책을 평가를 해보면은 국민적인 피로감이 쌓여 있는 이 시점에서 단계별 접근이 좀 타당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그래도 가시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실천이 가능한 대책을 우리는 좀 채택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우선 실천해 가면서 국민적인 지지 확산을 도모해 가자,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위원 결정을 에 대해서 이제 재심 청구를 통해 가지고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든지, 또는 헌재로 하여금 직권으로 재심을 하라라고 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국민의 그동안에 쌓여온 피로도를 감안해서 단계별 대책과 이 강력한 대책은 병행해서 시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이런 게 1단계 조기 가시화 대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개헌을 이렇게 등한시한다거나 또는 위원 결정 재심 청구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병행해서 실천해 가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대책에서 조기 가시화로 국회의사당을 설치를 좀 추진하자. 왜 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1단계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이걸 얘기를 지금 하나, 이게 이제 개헌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게 1단계 대책인 건데, 이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게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하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현재 정치구조상 국회법 개정이 가장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회법의 그 개정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하고, 또 아니면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세종특별자치시법을 개정해서 이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담아서 세종시를 행정수로 규정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제시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국회의사당 설치가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장 강력한 행정수도 완성의 출발이다 이걸 거듭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역시 정치의 1번지가 돼야 그것이 강력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모이고 그러면 이제 정치 뉴스 생산지가 여기 되니까 이게 자연히 행정수도로 진행이 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여론조사의 결과도 국회의사당 설치가 많이 지지되는 것 같고, 또 행정 효율을
증가, 공무원들이 주로 국회의사당을 다니는 것이니까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경제적 효과도 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 관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대책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천권, 비중천권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강력한 공영발전 정책을 좀 실천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수도권 야권 반대, 요거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문제점이랄까, 우리가 여기에 처해 있는 형편들을 좀 보면은 이 법률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헌신적인 노력. 그러니까 뭐 정치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세종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그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경수도 완성 노력에 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공영발전 추진 노력이 미진하다고 타 지역에서는 여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권이 같이 노력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수도권 야권 반대 대책 이 문제를 그냥 일상적인 대책이 아니고 조금 심도 높게 조사를 좀 해서 수도권에서 야권에서 무엇이 핵심 아킬레스건인지 요거를 좀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과 상의를 해서 법률을 통과 로드맵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강력한 공영발전 정책도 다른 지역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 중청 세종시 지역에서도 공영발전 정책을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정책도 제시를 해주는 노력을 좀 기울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도권 약간 반대 대책도 좀 설득력 있게 지금 만들어서 대책을 제시하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